금융 세계에서는 과거의 비극을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를 탐구함으로써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칙, 상품, 서비스의 세계에서 역사의 교훈은 우리를 불확실성 속에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1918년의 오류들. 4년간의 갈등 끝에 드디어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미국은 승전국 중 하나로 떠올랐으며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광란의 2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로 인해 경제는 활기를 띠었고 지연된 프로젝트들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소비할 급여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기업들은 그 달콤한 파이에서 몫을 차지하려고 나섰습니다. 1920년 첫 번째 라디오 광고를 하게 되었고 그것은 효과를 발휘하는 듯 보였습니다. 진공청소기와 전기세탁기 같은 최신 발명품들이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꽤 좋아 보이니 은행들이 모든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최신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헨리 포드의 T 모델 자동차를 사고 그 덕분에 삶이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도시를 가로질러 다녀오고 저녁엔 집에서 춤도 추고 여유롭게 담배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업들을 매우 부유하게 만들었고 평범한 미국인들 역시 꽤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새로 생긴 불을 가지고 어떻게 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를 더 사? 아니, 세차? 필요 없어. 아, 잠깐, 투자는? 그래, 이거야. 왜 그냥 부자로 만족해? 결국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는 꽤 대중적인 활동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정말로 1920년대는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요리사, 구두 닦기, 택시 기사들처럼 누구든지 말입니다. 모두가 월스트리트 거물처럼 거래하며 그날 핫한 종목에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으며 투자했습니다. 은행들 역시 이자 수익을 챙기느라 바빴고 그 은행들 또한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곧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아 보이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고 미국의 재정 상황은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주법과 재즈음악의 부흥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1929년까지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총부는 2배로 증가했으며 1922년 이후 투자도 218% 증가했습니다. 주식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 기업들조차 따라가기 버거워하며 주가가 왜 오르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깐, 이건 좋은 징조가 아닌데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헨리는 더 이상 T모델을 생산하지 않고 사람들은 많은 물건을 사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이 성장률을 과대평가한 것 같고 이제 임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손쉬운 대출도 끝났고 사람들은 많은 돈을 빌렸고 이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주식시장은 여전히 상승 중인데 이상한 것 같습니다. 경제가 내부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무시하고 모든 것이 예외적이라고 생각하며 사고 팔고 있습니다. 물론 몇 차례의 흔들림과 아찔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긍정적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시장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9년 10월 24일 이른바 검은 목요일로 대공황이 시작된 날로 넘어갑니다. 투자자들은 처음에는 침착했지만 뉴스 헤드라인들이 쏟아지자 시장이 열리자마자 엄청나게 매도하기 시작했고 정확히 1290만 주를 팔아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장 종이 울리자마자 주가는 11% 급락하였고 너무 많이 팔아대는 바람에 시세표 기계조차 거래량을 따라잡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에 팔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 매도 행렬은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며 미국의 막대한 부를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잠시 반등하긴 했지만 검은 화요일이 오자마자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12% 급락하며 지난 목요일에 세운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장에서 하루에 수백만 달러가 증발했고 일부 주식은 가치가 없으며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던 미국인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렸고 대공황에 직면했습니다. 산업화된 세계 역사상 최악의 경제 침체입니다. 다우존스는 3년 동안 하락하며 1929년 고점에서 90%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피해를 입은 것은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많은 은행들도 시장에 많은 돈을 잃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에서 1달러당 10센트만 되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미국 역사상 최고치인 24.9%에 도달했고 빵 배급줄, 급식소, 그리고 노숙자가 흔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투자했든 돈을 빌렸든 은행 계좌에 돈을 보관하고 있었든 상관없이 대공황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930년대 내내 힘든 시기가 계속되었고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재정 개입도 경제 활동을 크게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위기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독일에서 제3제국이 등장하고 나서였습니다. 대공황은 단지 미국에서만 느껴진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인해 그 영향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진 독일 국민의 감정을 결집의 신호로 이용했습니다. 결국 이는 나치당의 창설로 이어졌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이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은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한 비극을 다른 비극의 시작으로 종식시켰습니다. 전문가들조차 대공황이 왜 그렇게 심각했는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이 얼마나 강력한지, 반대로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통제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투기와 부채의 파괴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면서 이후 금융기관과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도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는 미국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증권거래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공황의 고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지만 그 교훈을 잊는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 탐욕, 투기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